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인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요 함수를 다루려면은 일단은 두 가지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뭐 나와야 된다고 했지? 함수를 얘기하려면은? 정의? 그지, 집합. 집합인데, x, 그리고 y라는 집합 두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고, 어, 이 화살을 쏘는 집합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화살을 쏘는 집합을 그 정의역이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화살을 박는 공역? 집합을 공역이라고 했어. 네. 정의역이랑 공역은 둘 다 집합이야. 이렇게 원소를 가져요. 그래서 만약 x라는 집합이 1과 2와 3을 원소로 갖고 있고, 그리고 y라는 집합이 뭐 a와 b와 c와 d를 이렇게 원소로 갖고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화살을 쏘는 집합을 정의역, 화살을 받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한다. 그 그리고 x에서 y로의 함수를 예를 들어서 f라고 해주면, 일반적으로 뭐 f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f라고 이렇게 쓸 때 이 f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를 매칭시키는 일종의 중매쟁이 역할, 그걸 펑션, 기능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정의역의 원소 1이 a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고, 2가 예를 들어서 c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고, 3이 이렇게 b한테 화살을 쏠 때 f는 함수로서의 자격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함수가 돼요, 안 돼요? 네. 함수가 돼요. 함수가 함수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빠짐없이. 따라해봐. 빠짐없이. 빠짐없이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오직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정의역의 원소들은 무조건 화살을 쏴야 돼. 이렇게 안 쏘면 이게 집합이 안 되는, 이게 함수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쏴야 돼. 네. 그리고 쏠 때 무조건 한 놈이 한 놈한테만 이렇게 화살을 쏴야지. 만약에 요건 이제 함수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 1이라는 새끼가 A한테도 화살 쏘고 D한테도 이렇게 화살 쏴. 이거는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오직 하나. 정의역의 원소는 공역의 원소에게 빠짐없이 오직 한 번씩 이렇게 화살을 쏠 기회가 있다. 근데 만약에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라 y에서 x로의 함수 f라고 해주면은 이때 바뀌는 거야. 이때는 이제 y가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공역이 되는 거야. 공역. 근데 일반적으로 x에서 y로의 함수가 일반적이고, 다시 1이 a한테 이렇게 화살 쐈어요. 2가 a한테 화살 쐈어요. 3이 이렇게 b한테 화살 쐈어요. 이거 함수 돼, 안 돼? 됩니다.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요 y라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했어. 공역의 원소는 몇 개야? 네 개. 4개야. 근데 정의역으로부터 화살을 받은 놈들로만 이루어진 요 집합을 선생님이 시험. 치역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치역은, 정확하게 얘기할게. 치역은 일반적으로 이제 공역이랑 달라. 공역의 부분 집합을 치역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이게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 알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도식화해서 나타낼 수도 있지만, x라는 집합을 실수 전체라고 얘기하면은 x라는 집합이 무한집합이 되는 거야. 실수 전체는. 알겠어? 알겠지? 이렇게 도식화하는 게 아니라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따지면은 이게 요 x축이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사실 요 공역은 y축,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실수 전체를 공역으로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사실 이 x라는 집합이 이제 무한집합이야. 실수 전체라고 가정을 해보고, 공역도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x에서 y로의 함수 f, 예를 들어서 1이 예를 들어서 뭐 3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고, 2가 예를 들어서 5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겠어? 그럼 1이 이렇게 3한테 화살 쏜다는 표현이, 정의역의 원소 1이 있으면 1이 y축에 있는 요 1, 2, 3한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화살, 잠깐만. 1이 지금 3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는 거거든. 1이 이렇게 3한테 화살을 쏜다는 표현을 1,3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1,3. 그러면 2는 5한테 화살 쏘면은 2가 또 4, 5, 여기쯤 5가 있다고 하면 2가 이렇게 5한테 화살을 쏜다는 표현을 2,5에 이렇게 점이 찍힌 거라고 보자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도식화가 아니라, 정의역의 원소 x는, 그러니까 다시 이것만 얘기할게. 1이 이렇게 3한테 화살을 쐈다는 표현이 1이 f에 의해서 3이랑 만난다, 이 표현이고, 요 3은 사실 1이 f에 의해서 만나는 함수값, 즉 치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 5는 사실 2가 f에 의해서 만나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f2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f 뒤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정의역의 원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만나는 이 값 자체를 우리는 치역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일일이 대응시키기가 좀 귀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정의역의 원소 x는 f에 의해서 자기 자신한테 2배하고 1을 더한 놈한테 대응이 된다. 요 자기 자신에게 2배하고 1을 더한 놈이랑 이렇게 대응이 된다. 만약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함수식이 되는 건데 당연히 아까 봐봐 1은 여기 1 집어넣으면 1은 누구한테 화살 쏴야 돼? 3한테 화살 쏘는 거고 2는 누구한테 화살 쏘는 거야? 5한테 화살 쏘는 거야. 그럼 3은 누구한테 화살 쏘겠어? 3은 당연히 7한테 이렇게 화살 쏘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봐봐. 그래프상에 X축, Y축 잘 들어야 돼. X축, Y축 해주면은 당연히 요거는 이제 1,3도 지나고 2,5도 지나고 3,7도 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1,3이라는 점이 여기고 뭐 2,5라는 점이 여기고 뭐 3,7이라는 점이 여기라고 할 때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는데 아까 선생님이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1과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요것들도 여기에 이제 다 대응이 점들이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요걸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고. 그래서 요걸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면 함수가 그래프로도 나타나지는 거야. 여기서 조금만 더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X축,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함수를 만들었는데, 잘 들어.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만약에 함수 그래프 자체가 세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찍혔다면 이건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야. 왜냐면 세로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약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러면 만약 요 정의역의 원소를 선생님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를 만약 3, 요 점의 y좌표를 3, 요 점의 y좌표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면은 사실 이건 1이 3한테도 화살을 쏘고 누구한테도 화살을 쏜 거라고 볼 수 있어? 마이너스 3한테도 화살을 쏜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가정할 때 만약 요거를 도식화하면은 1이 사실 3한테도 화살을 쏜 거고 마이너스 3한테도 이렇게 화살을 쏜 거기 때문에 함수의 조건에 위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요거 그래프 가지고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2차 함수 같은 거 보자. x축,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x가 FA에서 뭐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만난다. 이거 사실 보면 우리 2차 함수라는 거 알고 있지? 네. 이건 2차 함수 그 아래로 블록하면서 1,0 지나고 마이너스 1,0 지나면서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함수가 되는 거지. 세로선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봐봐. 만약에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이제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로서의 자격을 갖지. 함수로서의 자격을 갖는 거고 요거를 볼 때 봐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요 그래프만 보고 얘기해봐.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은 요거지. X축. 이걸 실수 전체라고 한다고. 공역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공역은 뭐라고 봐야 돼? 공역은 요 Y축 실수 전체라고 보는 거야. 이거 잘 봐, 근데. 잘 봐야 돼. 근데 요 그래프상에서 치역, 따라해봐, 치역. 치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치역은 요 대응되는 함수의 Y좌표들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계속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네. 그럼 치역은 사실 치역은 실수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얘기할 때 요 함수의 치역이 실수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안 되지. 치역은 사실 요런 점들의 y좌표이기 때문에 잘 봐. 요런 점들의 y좌표이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가 지금 치역이 되는 거야. 요게. 네. 알겠어? 그래서 공역과 치역은 서로 다른 개념이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다시 한 번만 더 X축,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그림이 뭐 폭물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 경이 되는 거야. 봐. X축, Y축 그림만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 그럼 너네가 딱 요 그림만 봤을 때 치역은 요 그림만 봤을 때 치역은 어디서부터야? 요거 보여? 가장 낮은 점이 와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 그려진 여기까지가 이제 치역이 되는 거야. 네. 대응점 되는 점들의 y좌표. 요거를 해놔야지 이제 오늘 얘기할 것들이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여기까지 해놓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 함수 중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우선 1대1 함수, 뭐 1대1 대응, 그리고 뭐 항등함수라든가 뭐 상수함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야. 알겠지? 되게 쉬운 거야. 제가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만 잘 이해하면 이게 되게 쉽다. 우선 첫 번째 공부할 내용 잘 들어. 한 큐에 끝내야 돼. 우선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이 1대1 함수인데 1대1 함수는 특징이
x에서 y로의 함수, 정의역의 원소를 1, 2, 3, 공역의 원소를 a, b, c, d라고 할 때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서로 p에서 만날 때 따라해봐.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를 p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1이 만약 a한테 쏘면은 2는 a한테 쏘면 안 돼. 이렇게 2를 얘가 쏜 놈을 피해서 이렇게 화살 쏘고 얘가 쏜 놈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화살을 쏠 때 요런 함수를 우리가 함수 중에서도 무슨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1대1 함수. 따라해봐. 1대1 함수. 근데 요 1대1 함수 중에서도 이거 함수의 자격을 갖추지. 근데 봐봐.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공역이랑 치역이 지금 일치하니? 이 함수는 공역이랑 치역이 일치해? 일치하지 않지. 그지? 1대1 함수. 이건 1대1 함수라고 하는데 잘 들어. 1대1 함수 중에서도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이런 함수. 이거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거지. 네. 이렇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할 때 그 함수를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이라고 해. 알겠어?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 1대1 함수 중에서도 이런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특징이 뭐냐면 봐봐. X축, Y축의 그림을 그렸을 때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가 돼야 돼. 항상 증가하는 함수, 항상 감소하는 함수. 왜냐하면 X 하나에 Y 하나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세로선을 그었을 때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함수의 조건은 무조건 만족하지. 그러면서도 1대1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왜냐면 x 하나에 y 하나, 봐봐. 요 점도 x 하나에 y 하나만 대응하는 거잖아. 모든 점들이, 그지? 요런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뭐냐면은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라고 한다고. 알겠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함수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 방금 설명했지? 이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로선을 그었을 때 오직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의 자격 조건을 만족을 하지만 가로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감소하다 증가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봐봐. 요 점의 y좌표를 선생님이 3이라고, 4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를 3,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면은 사실 3이 4한테도 화살을 쏘는 거고 마이너스 3이 4한테도 화살을 쏘는 거야.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럼 요거를 만약 도식화한다고 하면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3이랑 마이너스 3이 동일한 놈한테 똑같은 4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함수는 그냥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1대1 함수라고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지. 알겠지? 네. 그 끝났어. 이게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1대1 대응.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은 서로 만나는 공역의 원소가 다르다. 이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고. 두 번째 설명할 내용이 항등함수인데 이 항등함수는 졸라 쉬워. 졸라 쉬운 게 정의역의 원소가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놈한테 화살을 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기 자신,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자기 자신한테 똑같은 놈, 자기랑 똑같은 놈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얘기한다고. 정의역의 원소 x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화살을 쏜다. 1은 1한테, 2는 2한테, 3은 3한테, 0은 0한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한테 이런 거를 항등함수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지? 그럼 이 항등함수의 그래프 기형을 그리면은 당연히 0이 0한테 화살 쏘니까 0,0이란 점 지날 거고 1,1이란 점 지날 거고 2,2란 점 지날 거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2 이런 점들이 또 쭉 연결되다 보니까 y는 x라는 이런 직선의 형태로 되겠지. 알겠지? 이거 항등함수야. 알겠지? 네. 항등함수면서 이런 함수를 또 무슨 함수라고 할 수 있겠어? 가로선을 그어서 1대1 함수. 1대1 함수이면서 만약에 공역과 치역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요거는 1대1 대응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하나만 더 추가할게. 만약에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봐봐. 만약에 x축, y축을 기준으로 이거 얘기하면 이거 잘 들어. 잘 들어. 만약에 요렇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서 공부하겠지만 요런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얘기해 나중에. 근데 요런 함수는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에 잘 대답해 봐. 아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살짝 선생님이 놓치고 간 부분이라서 요거 보고 읽어봐. 정의역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요 그림만 봤을 때 정의역 x축 네. 여기까지가 정의역이야. 공역은 Y축. 선생님이 방금 그거는 공역은 여기까지 만약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은 공역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까지가 공역이야.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서 치역 따라해봐. 치역은 어디겠어? 치역은 요 밑은 안 되지. 요 대응되는 점들의 y좌표가 음수 부분에 안 찍혀 있으니까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 요거 살짝 여기 뽕 뚫어주고 요게 지금 치역이 되는 거야. 네. 그럼 이 함수는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아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를 해야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 기형 보고 얘가 무슨 함수냐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1대1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 함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y는 x 1대1 대응 1대1 대응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이건 공역과 치역이 만약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주면은 끝났어. 자, 마지막 상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상수함수도 졸라 쉬워. 상수함수가 뭐냐면은 정역의 원소가 한 놈한테 이렇게 몰빵해서 가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이러지. 어떤 정역의 원소 x가 있는데 이 x는 무조건 3한테 화살을 쏴줘야 돼. x에서 y로의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f라고 하면은 x, 정역의 원소 x가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특정 3한테만 이렇게 화살을 쏴줘야 된다고. 알겠어? 알겠지? 그러면 사실 뭐 1도 3한테 화살 쏴줘야 되고 2도 3한테 화살 쏴줘야 되고 뭐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다 이렇게 3한테 화살을 쏘니까 요 그래프 기형은 x축,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점들의 y좌표가 1도 3한테, 2도 3한테, 3도 3한테니까 1,3, 2,3, 3,3 요즘에 y좌표를 3이라고 할 때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3 해주면서 요런 가로선이 된다고. 요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얘기한다.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이렇게 가로선이야, 가로선. 알겠지? 이 정도만 하면 끝났어, 개념이.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보기의 함수의 그래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걸 골라보세요. 우선은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뭔지 보려면 일단은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기억은 1대1 함수 당연히 되는 거지? 리을은? 안 돼요. 리을도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지? 미음은? 돼요. 되지. 니은은 돼, 안 돼? 안 돼. 두두두.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는 기억, 리을, 미음 중에서 따져야 되고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이 뭔지를 봐야 돼. 그러면 요거는 이게 공역, 얘가 치역이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니까 1대1 함수 중에서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기억은. 알겠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이 이 부분이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리을은 탈락. 미음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기억이랑 미음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아.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요 상수함수는 가로선이라고 했지. 상수함수는 이 중에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니은이 되겠지. 이렇게 가로선. 그리고 항등함수는 미음. y는 x라는 직선, 미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처음에 이것만 잘 잡으면 어렵지 않아. 자, 밑에 한번 풀어보고. 자, 필수 7번 볼게. 이거 필수 7번은 그 학교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 문제니까 풀이하는 방법을 딱 외워놔, 그냥.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 공역이 1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아. 다음에 이거 봐야 돼. 이거 중요한 문제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진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줄게. 이거를 수직선 그래프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 볼게. x축, y축 이렇게 한번 그려봐. x축, y축 이렇게 잡아봐.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똑같이 풀어.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지?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잡고 여기를 3이라고 잡아. 그리고 요만큼이 지금 정의역이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공역은 어디서부터지? 1부터 11까지지. 네, 그림을. 자, 그럼 여기를 선생님이 1이라고 잡고 여기를 11로 잡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공역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요 fx라는 함수 지금 보면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근데 요 1차 함수의 그림이 1대1 대응으로 그림이 그려지려면 어디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정의역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공역은 1에서부터 11까지. 즉, 요 네모칸 안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요 네모칸 안에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져야 돼. 여기 안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근데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면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증가 감소가 바뀌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리고 잘 보면은 요 A가 뭐냐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지. 근데 A가 양수야. 그러면 그래프를 요 네모칸 안에 그리란 소리고, 네모칸 안에 항상 증가하게끔 꽉 차게끔 그림을 그리란 소리니까 반드시 요 점과 요 점을 찍어주면서 요렇게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소리라고.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반드시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가 3,1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1이지. 맞지? 네. 그러니까 요거 대입해서 F3이 11이라는 조건 만족해야 되고 F-2가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요 두 조건을 가지고 식을 연립해야 돼. 자, X에 3 집어넣으면은 3A 플러스 B가 1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1이 되는 거지. 자, 위의 식에서 밑에 식 빼버릴게. 삐삐 날리고 3A에서 마이너스 2A 빼주면 5A가 10이 되네. 그럼 A는 2가 되는 거고 A가 2니까 여기가 6이지. 그럼 B는 5가 되겠네. 요 문제 이렇게 푸는 거 기억을 꼭 해놓고. 어렵지 않지? 네. 자, 넘어가서 잘 들으면 쉬워요. 자, 개념이 정확하게 세우면은 쉽다. 자, 봐봐. 자, 이거 하고 좀 시작. F는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지. F는 항등함수야. 그러면은 F라는 함수가 항등함수니까 O는 무조건 누구한테 화살 쏴야 돼? F에 의해서. 아까 항등함수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자기 자신. 항등함수는 자기랑 똑같은 놈한테 화살 쏴야 돼. 그럼 O는 F에서 누구한테 화살 쏴줘야 돼? O한테 화살 쏴줘야 된다고. 항등함수는. 그래서 F5가 몇이냐? 5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3. 그럼 gx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얘기해줘야 돼? 이거 상수잖아. 상수함수. g라는 함수는 정의역의 원수가 뭐든지 간에 얘가 다 마이너스 3한테 화살 쏴줘야 돼. 얘가 뭐든지 간에. 그럼 얘가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2도 누구한테 화살 쏴줘야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3한테 이렇게 화살 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5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답이 2가 이렇게 되겠지. 자, 밑에 문제 쭉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요거 함수의 개수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 요것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이거 잘 들어잉?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공역의 원소가 a, b, c, d, 뭐 e d, 네 개만 해보자.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함수 f의 개수는 총 몇 가지일까? 요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총 몇 가지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함수 중에는 뭐 임의로 뭐 요런 것도 지금 함수가 되는 거지. 요런 것도 함수가 되는 거고 뭐 요것도 뭐 함수가 되는 거고 뭐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총 몇 개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24. 자, 한번 해보자.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지. 함수가 함수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은 정의역의 원소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가지, 선생님 키워드 두 개 얘기했잖아. 첫 번째가 뭐였지? 빠짐없이. 두 번째가 오직 하나.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 만들 수 있는 함수 f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면은 선택권이 이 정의역의 원소한테 있는 거야. 1한테 물어볼게. 너 누구한테 화살 쏠래? 라고 얘기할 때 얘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네 가지. 얘가 대답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얘도 네 가지지. 얘가 대답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얘도 네 가지지. 쐈던 놈 또 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총 몇 가지냐 물어보면 얘가 대답할 수 있는 게 공역의 원소 네 가지, 얘도 네 가지, 얘도 네 가지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4만큼 함수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알겠어? 근데 혹시 1대1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1대1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볼 때는 1이 쏠 수 있는, 첫 번째 1이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네 가지. 1이 예를 들어서 얘를 썼단 말이야. 1이 쏠 수 있는 게 네 가지야. 그럼 2가 쏠 수 있는 게 한정되지. 1대1 함수. 얘가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돼?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썼어. 그럼 나머지 두 개 남았으니까 3이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4 곱하기 3 곱하기 2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세 번째.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가 뭐 1, 2, 3 이렇게 있고 공역의 원소가 뭐 1, 2, 3, 4, 5, 6 이렇게 있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잘 들었으면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잘 이해할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할 때 혹시 상수 함수 이렇게 x에서 y로의 정역의 원소 3개, 공역의 원소 6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상수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상수 함수라는 거는 요 정역의 원소들이 다 몰빵해서 쏘는 거거든. 몇 개일까? 상수 함수의 개수는 6개겠지. 1이 다 1한테 이렇게 몰빵해서 이런 것도 상수 함수 한 개 만들 수 있는 거고, 얘네가 다 2한테 이렇게 몰빵해서 상수 함수 만들 수 있는 거고, 3한테 몰빵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이렇게 상수 함수의 개수 만들 수 있고, 됐어. 그러면 다 끝났어. 요 정도 지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쭉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야. 510번.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거 한번 풀어봐, 이거. 510번. 답 뭐 나왔어, 지호? 36이요. 지환이 뭐 나왔어? 자, 볼게요.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정의역도 3개고요. 공역도 3개예요. x에서 x로의. 자,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냥 함수의 개수. 마이너스 1이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이것도 세 가지지? 3의 세제곱, a는 27.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어차피 공역이랑 치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1이 쏠 수 있는 게 세 가지지. 그럼 3이 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되는 거고 1이 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 1대1 대응은 6가지. 상수함수. 제이나 상수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그치, 세 가지 만들 수 있겠지. 몰빵해서 가는 거니까 세 가지.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 돼. 36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511번. 요것도 도식화 해볼게. x 그리고 y.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x에서 y로의 함수 잡아주시고 정의역의 원수는 3이랑 5라고 잡아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여기 밑줄 쳐놓고 요거 1대1 함수라고 좀 적어줘. 1대1 함수. 요 표현 기억을 해놔. 1대1 함수. 요 의미는 요 정의역의 원소, 요 x에 들어가는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르면은 얘가 각각 쏘는 공역의 원소도 서로 달라야 된다. 정의역이 쏘는 공역의 원소도 서로 달라야 된다. 얘랑 얘가 다르면은 얘가 쏘는 F3이랑 얘가 쏘는 F5가 서로 달라야 된다. 피해서 만나야 된다는 소리야.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이고 아까 했듯이 1대1 함수. 얘가 쏠 수 있는 공역의 원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얘가 쏠 수 있는 공역의 원소 몇 개야? 4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5 곱하기 4, 20. 20개 만들 수 있어. 자, 그리고 이 조건을 보는데 이것도 너네가 좀 센스를 발휘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여기 보면 스몰 x1, 스몰 x2가 보면은 정의역의 원소거든. 즉 너가 너보다 크면은 너가 쏘는 놈보다 더 작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5가 3이랑 5, 둘 중에 누가 더 커? 5가 더 크지? 네. 그럼 5가 쏜 놈이 3이 쏜 놈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야,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아, 네. 작아야 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쐈으면은 얘는 얘가 쏠 수 있는 거 이렇게 크로스돼서 2밖에 이렇게 못 쏘는다는 거야. 이게 된다는 거야. 네. 알겠지? 그럼 일단 고정을 하나 시켜놓자. 이거는 좀 노가다를 해야 돼. 만약에 5가 2한테 화살 쏘면은 3이 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일 때는 몇 개 있어? 한 개지. 이렇게 한 개. 일일이 세봐야 돼. 한 개. 한 개. 그리고 아까 이제 5가 만약에 0한테 이렇게 5가 이제 0한테 이렇게 화살 아까 이거였지? 이거 쐈지? 네. 이렇게 되면 이때 몇 개야? 2개. 2개. 얘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3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4개. 이렇게 노가다 해가지고 좀 적어주면 돼.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그리고 3이고 3 플러스 3 플러스 4. 6 플러스 4니까 10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10개. 요 정도? 연습 문제는 선생님이 다 풀어줄게. 같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보자잉.
네. 자, 일단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거. 1대1 함수인 거 먼저 찾아보자. 1대1 함수. 이건 안 되지? 네. 1대1 함수 중에서도 얘는 1대1 대응이고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네. 1대1 대응이 아닌 거니까 니은. 이건 답은 니은. 이렇게 해주면 돼.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잖아.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은 아닌 거지. 공육과 치역이 다르니까. 네. 말장난이니까 잘 봐야 되고 513번도 이제 별표 쳐놓고 잘 봐. 자, 지금 보면은 정의역이 2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것도 이제 x축, y축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2보다 크거나 같아 정의역이.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그러니까 그림이 어디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은 여기에 여기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리고 일단은 1대1 대응이 되려면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가 돼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한 거 이해되지? 그리고 이게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우리가 2차 함수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얘는 포물선이라는 느낌 알고 있지? 네. 포물선인데 중요한 거는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야. 꼭지점 x좌표가 뭔지 조사를 해보자.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근데 a는 2차의 계수니까 1이고 b는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마이너스 2a분의 b. a가 몇이야? a가 1. b가 몇이야? 2. 그 꼭지점 x좌표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이 포물선을 이렇게 갖다 민다고 해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2는 한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2는. 네. 그럼 2부터 x가 2인 전부터는 봐봐. 요 x가 2인 전부터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거지. 여기가. 아, x가 2인 전부터는. 그러면 여기만 살려가지고 여기다 이제 밀어야 돼. 그러면 일단 여기를 이제 살리려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된단 말이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1대1 대응이 된단 말이야. 요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아이씨. 이렇게. 약간 곡선미를 띄면서 자, 이런 식으로. 아이씨. 아이 새끼가 아이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야 돼? 2,3을 지나야 돼. 여기 2 집어넣어서 3 나야 된다고. 2의 제곱 4. 여기 2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4 플러스 a가 3이 돼야 된다. 8.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췄다. 알겠지? 네. 자, 그리고 514번 이것도 별표 쳐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자, 이 fx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1대1 대응이.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바뀌면 안 돼. 봐봐. 만약에 이 특정 여기를 선생님이 뭐 1이라고 한번 해볼게. x가 1인 점을 경계로 해서 잘 봐. 그림이 1보다 오른쪽 영역에서는 이렇게 증가를 해. 1보다 왼쪽 영역에서는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가 있다 치자.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어. 그럼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 1대1 함수가 되려면 선생님이 가로선 그었을 때 무조건 함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하다 증가하면 안 되고 만약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해야 돼. 만약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이거 1대1 함수 돼 안 돼? 이거 1대1 함수지. 가로선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항상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얘가 이제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계속 이렇게 감소를 하니까 뭐 x축이랑 y축을 어디다 놓치니 간에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하더라도 공역을 이렇게 실수 전체라 하더라도 당연히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겠지.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공역과 치역이 이렇게 일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라는 소리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라는 소리야. 여기 좀 적어놔. 항상 증가하는 함수가 되거나 또는 항상 감소하게끔 k 값을 확정 지으라는 소리야.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게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소리는 특정 그래프가 아까 만약 여기를 잡았을 때 2를 기준으로 만약에 2보다 오른쪽에서 증가하면은 2의 왼쪽에서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라는 소리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한다는 소리는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 둘 다 양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겠지.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면은 이렇게 감소하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얘가 음수면은 요 기울기가 음수면은 요 기울기도 음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라고.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 옆에 한 줄 더 적어봐.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거는 기울기끼리의 곱이 서로 기울기끼리의 곱이 양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기울기끼리의 곱이 양수. 여기까지만 설명해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네. 자, 그러면 경계를 나눠볼게. 우선은 절대값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값이 0인 걸 기준으로, 즉 2x-5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2x-5가 0보다 작을 때로 식을 이렇게 나눠줄게. 그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넘기고 넘겨주면 이건 x가 2분의 5보다 큰 상황. x가 2분의 5보다 클 때랑 x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 함수식이 따로 나오겠지. 당연히 따라오지. 만약 x가 2분의 5보다 크면은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그대로 나와서 선생님 식만 정리해 볼게. 2x-5 그대로 나오고 뒤에 플러스 kx-3이면은 이게 어차피 1차 함수인데 2x 플러스 kx 묶어서 2 플러스 ku로 묶어주고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와 이게. 추정 정리해 줄 테니까 한 번에 적어. 그리고 얘가 이제 음수라면은 얘가 통째로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이면서 2x-5로 나오고 뒤에 플러스 kx-3인데 얘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5 플러스 kx-3 요거 정리해주면은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k 묶어주고 x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2 그래서 이렇게 요것만 좀 적어놔 이렇게 경계가 fx가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야 요것만 좀 적자 이렇게 적었지? 적었지? 응. 그럼 요 fx라는 함수는 어디를 경계로 해서 식이 바뀌어? x가 뭐를 경계로 해서? 2분의 5를 경계로 해서 식이 바뀌지? 그래서 2분의 5, x가 2분의 5를 경계로 해서 2분의 5 오른쪽에서는 식이 요거고 2분의 5 왼쪽에서는 식이 이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2분의 5에서 만약 오른쪽에서 증가하면 이 왼쪽에서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거나 또는 얘가 감소하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감소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증가 감소가 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1대1 대응이 안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끼리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양수면 이것도 양수. 만약에 이게 음수면 이것도 음수. 그걸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울기끼리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고 부호가 같은 것들끼리 곱했을 때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랑 얘 두 개 곱한 게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기울기끼리의 곱이 양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2 플러스 k 곱하기 이거 좀 바꿀게. 이거 k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2가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네. 됐지? 그럼 이거는 k의 범위가 이제 바깥 범위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2랑 2 큰 거보다 커야 되고 작은 거보다 작아야 된다. k가. 따라서 이 범위 살려주면은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 k가 2보다는 커야 된다. 또는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k의 범위가 나오겠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516번만 한번 풀어볼게. 나머지는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아. 네.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의 원소가 1, 2, 3이고 공유의 원소가 4, 5, 6, 7, 8이래. 자, f란 함수가 요 f란 함수가 상수함수지. 네. 그지? 네. 그러면은
이게 최대값을 가지려면은 1이 쏜 거랑 2가 쏜 거랑 3이 쏜 게 최대값이 되려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가 되겠어? 이게 상수함수에서 이게 최대가 되려면 1도 누구한테 화살 쏴야 되고 8. 8한테 2도 누구한테 8. 3도 누구한테 8한테 이렇게 화살을 쏴야 된다는 소리야. 예스. 이게 이해를 하면 쉽잖아. 이게 최대값이 나오려면 이런 상수함수가 지금 돼야 된다는 소리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8이고 얘도 8이고 얘도 8이니까 8, 3, 24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한 김에 이것도 같이 하자. x에서 y로의 함수 정의역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자 최대값은 24지. 네. 최소값은 뭐겠냐? 4. 얘도 4, 12. 최소값은 12가 되겠지. 얘도 4한테 얘도 4한테 얘도 4한테 쏘니까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과 구해주면 되고 정의역이 a, b, c 공역이 d, e. 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구하래. 다음 함수 중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소리야. 공역과 치역이. 아. 그러면 D도 무조건 화살을 받아야 되고 E도 화살을 무조건 받아야 돼. 네. 알겠어? 네. 그러면 모든 거에다가 그렇지. 모든 함수에서 상수 함수만 빼주면 되겠지. 아, 지호가 머리가 잘 돌아가네.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D랑 E가 화살을 맞아줘야 돼. 그럼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 얘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두 가지. 얘가 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두 가지니까 2의 세제곱. 이 8가지의 총 함수 중에서 이렇게 몰빵해서 가는 이렇게 한 가지랑 이렇게 몰빵해서 가는 두 가지를 빼주면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가 나오겠지. 8에서 2를 빼서 이건 6가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6가지. 요거는 515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너네가 한번 해보면 돼. 이게 A에서 A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A에서 A 그리고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이게 F라고 잡아주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한테 화살 쏴야 돼. 뭐 이런 거 풀 때는 거꾸로 한번 해보자. 5번 선지가 만약 항등함수가 되는지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지.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한테 화살 쏘는 거야.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0도 0한테 이렇게 화살 쏘는 거 맞지? 네. 1은 F1은 1한테 이렇게 화살 쏘니까 항등함수 맞지? 5번 맞습니다. 4번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이 F에 의해서 1한테 화살 쏘지. 이 4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누구한테 화살 쏴야 된다 소리야? 1한테. 그럼 이거 항등함수 안 되지? 네. 항등함수 아닌 거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가는 걸로 하고